마리 앙뚜아네트는 완전한 프랑스인이 되기 위해 국경 지역에서 해야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파비앙 정답. 네, 정답. 프랑스 가려면 프랑스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식 인사는 좀 독특하거든요. 비수 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땡. 규현 맞춰도 되나요? 예, 예. 이름을 바꿨다. 맞아요. 그러네.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럼 아니에요,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원래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였는데 마리 안토니아. 마리아 완전 다른 안토네트로. 이름이었구나. 마리아 안토니아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된 거예요. 비슷하긴 하다. 그래 마리 이때. 안토니아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과거와 결별한다고는 의미로 완전히 이름도 바꾸고 옷도 갈아입고 데리고 갔던 하인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반려견 이것까지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시 다 돌려보내요 그러면? 그럼요. Mops! You can have as many French dogs as you like. 숲에서 남편이 될 루이 16세를 5월 14일 날 처음 봐요. 얼굴을 처음 봐요. 그래가지고 5월 16일 날 베르사유 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 당시 이제 결혼식을 묘사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 한번 그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멜사유 궁전이면 왠지 엄청 화려할 것 같아요. 사람이 엄청. 저게 다 사람이에요?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사람 진짜 많은 건 이제 결혼식이 행해지고 거기에 초대된 인물만 5천 명이 된다고 그래요. 5,000명. 여기에서부터 이제 뭔가 말하자면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조짐 같은 것들이 뭐가 있었죠? 결혼식 날에 엄청나게 큰 천둥, 벼락 이런 게 내려졌대요. 이것이 앞날의 어떤 마리 앙뚜아네트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콩코르드 광장 같은 데서 이제 축하 행사가 열린 거예요. 축하 행사가 열렸는데 그때 이 콩코르드 광장에서 불꽃놀이가 있었어요. 인파가 엄청나게 몰려갖고 거기에서 132명이 죽었어요. 132명이 죽었어요. 132명이 깔려 죽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몰려들어오니까. 사실은 이 둘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갖고 그때부터 결혼을 축하하는 행사를 다 중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궁정 비용을 전부 다 희생자들 가족에게 보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진짜요? 정말로. 그런데도 어떤 악소문이 돌았는가? 베르사유 궁에서는 여전히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와. 이런 종류의 악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시작부터 안 좋았네요. 그런 악소문이 도니까 그때까지는 우호를 증진하려고 이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게 갑자기 생각날까요? 오스트리아 우리 적국이지, 적국 출신이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떠오르는 겁니다. 안 좋은 시선으로 계속 보는구나.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프랑스 처음 왔을 때부터 별명이 로트리시엔, 오스트리아 사람. 진짜. 네, 근데 그냥 그거 그거였어요. 아니라 다른 의미로 썼잖아요. 발음이 조금 다르게 하면 로트리시엔가 아니라 로트르시엔이라고 하면 약간 좀 나쁜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약간 개. 이 다른 개. 오스트리아 이런 개.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욕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때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악소문이죠. 그렇죠. 앞으로 등장하게 될 가짜 뉴스, 악소문은 이것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앙뚜아네트가 미움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생각해 볼래요?
공주로서 한 나라의 어떤 왕한테 결혼하러 왔어요. 네. 그럼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아이. 아이를 낳아야죠. 아이를 낳아야죠. 왕비가 아이를 낳더라도 특히 또 후계자를 낳아야 되는 건데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7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Well, sleep well.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문제다. 여자가 그렇죠. 문제다 뭐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렇겠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책임을 루이 16세가 아닌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을 결정한 게 오스트리아 측에서 결정한 사람은 마리아 테레자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 딸에게 편지를 보내서 조언을 해줘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네. 아. 월경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어미로서는 기쁘다고 말할 수 없군요. 머지않아 그대에게 사랑하는 아기 엄마라고 부를 날이 오기를 손꼽아 고대합니다. 두 나라가 같이 동맹을 맺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동맹을 공고하게 하려면은 손자를 빨리 낳아야 되는 건데 네가 빨리 엄마가 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염원을 담아가지고 지 딸한테 편지를 보내. 아 이게 근데 염원으로 받아들일지 딸 약간 아빠가 입장에서는 더 이게 스트레스일 것 같아. 스트레스로 올지는 난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선생님 진짜로. 근데 사실 16세한테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루이 16세도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좀 불가능했어요. 루이 16세는 성격도 소심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냥이라든가 이런 것만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물쇠 만들거나 이렇게 가구 제작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만 관심이 가구. 있어요. 이 슈테판 츠바이크라고 하는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가 그 사람이 쓴 그 마리 앙토네트의 전기. 그러니까 건강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래 잡는다고 하는 그 아 고래 잡는 수술요? 말하자면 수술을 한 다음에 부부 생활이 가능했다.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고래 잡는 수술이 있나요? 저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런 어떤 이야기도 그 사람이 원래 권위가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을 믿으면서 이것이 다 이건 무조건 사실이라고 믿은 게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틀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과장일 것이다. 이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안토니아 프레이저라고 하는 영국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얘기를 이제 주로 얘기했는가 하면은 루이 16세의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가 더 컸을 거다. 이런 거죠. 루이 16세는 거의 매일같이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를 보면은 루이 16세는 거의 매일 승마를 하거나 운동을 했어요. 수술했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또 가능성을 제기하는가 하면은 루이 16세는 마리 앙토네트가 적국으로부터 왔으니까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혼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은 둘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14, 15밖에 안 된 애들이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신체적 이유이건 정신적 이유이건 아이가 생기지 않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리 앙토네트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루이 16세의 남동생 부부 아르투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르투아 백작 부부가 아들을 먼저 출산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는 마리 앙토네트를 보면서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소문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에 파리의 혁명이라고 하는 팜플렛이 있는데 거기 실제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왕비가 국왕의 남동생 중 하나인 아르뚜아 백작은 물론 페르센 백작 등과 방탕한 향연을 벌였다. 또는 마리 앙토네트가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왕실의 여자들과 동성애를 한다. 맞아요. 이런 소문까지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사실이든 아니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그렇게 퍼뜨렸고 그렇게 마리 앙토네트의 평판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신을 향한 어떤 시선은 너무나 따갑습니다. 마리 앙토네트는 외롭고 답답함을 느꼈는데 어디서 즐거움을 찾았을까요? 마리 앙토네트는 베르사유 궁의 화려한 생활에 빠지게 됐어요. 도박을 많이 해가지고 도박빚을 지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안으로 매일 밤에 친구들이나 고관대작의 부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연회를 열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리 앙토네트도 다른 귀족 여성들처럼 보석이나 어떤 그 장신구를 좋아하긴 했어요. 호화로운 드레스로 한껏 꾸민 어떤 마리 앙토네트를 보고 그 당시에 귀부인들이나 파리의 젊은 여성들이 왕비를 따라하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행시킨 어떤 헤어스타일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푸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높은 머리 거. 높게 하는 거. 풍선같이 부풀려가지고 거기다가 리본이라든가 때로는 과일, 채소, 액세서리 이런 다양한 소품으로 이 머리 위를 장식한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와 이게 진짜 이런 거예요. 뭐야? 아, 진짜 말도 안 돼. 와 이게 배 실제로 있었으니까 풍부한 만화였겠죠. 그렇죠? 아니 무게감이 있어서 약간 디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무거울 것 같아요. 머리 위로 한 적게는 30cm, 어떨 때는 1m가 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높고 화려하게 머리를 꾸밀 수 있을까? 그 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머리에다가 철사 프레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철사 프레임을 넣고 그다음에 쿠션으로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래갖고 머리를 올리는 거예요. 머리를 올려도 근데 올린 머리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아 퀴즈군요. 왕실에 유행했던 푸프 머리를 하기 위해서 귀족들은 이것을 뿌려가지고 머리카락을 고정했습니다. 머리 고정은 물론 귀족들이 화장에도 많이 사용되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밀가루. 네? 밀가루? 밀가루. 정답입니다. 진짜요? 밀가루. 정답입니다. 밀가루? 밀가루. 어떻게 밀가루를 붙여요? 밀가루? 밀가루 자체가 이제 물이랑 섞이면은 점액성이 생기죠. 옛날에 귀족들이 얼굴을 하얗게 만들잖아요. 그거 밀가루 바른 거예요. 맞아요. 그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평민들은 이런 거 자체가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귀족들이 저런 데다가 밀가루를 너무 많이 써서 프랑스에 빵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농담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 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푸프를 먼저 했던 사람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했는데도 그거에서는 비난이 안 따르지만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을 때는 이제 그냥 비난을 한 거예요. 그냥 욕바지네요 거의. 그렇죠. 이런 종류의 또 악소문이 또 이제 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또 마리 앙뚜아네트가 미움받게 된 사건이 또 있었다면서요, 파비앙 씨? 그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실 그 수많은 유언비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뭐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그 나중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 그 목걸이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럽에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훌륭한 다이아몬드를 이제 몇백 개를 이제 모아서 목걸이를 만들어요. 가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 당시에 파리에서 사기치는 부부가 있었어요. 라보트 백작 부부인데요. 그 둘이
왕비의 측근이라고 사칭해서 추기경에게 먹거리를 선물하자고 사기친 후에 보석성에게 먹거리를 받아서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민중들이 마리 안투아네트가 이제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재판 결과가 나와요. 마리 앙투아네트는 무관하다.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이거에 여기 얽혀 있는 그 스캔들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진짜. 해명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요새 말로 한다면은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에 우리가 진짜로 경각심을 키우고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앙투아네트에게 아주 큰 부담이 됐던 겁니다.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주 민심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을 바꿔놓을, 역전시킬 만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하니 마리 앙투아네트가 임신을 했던 겁니다. 임신을 했던 겁니다. 드디어. 와. 동생이 처한 공경을 보고 요세프 2세가 베르사유에 찾아와요. 그리고 좀 더 가정생활에 신경 쓰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충고를 해요. 그 충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인지 이 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조금 민심이 좀 괜찮아졌겠네요. 그때부터. 아, 그렇지가 못해요. 근데 또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계속해서 한 번 그냥 인심이 떠나가 버리면 그건 되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예술과 과학 같은 것들을 학문을 후원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1782년 12월에 몽골 피해 형제라고 들어봤죠? 네. 처음으로 열기구를 띄웠던 사람. 몽골피아.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걸 후원했고 열기구를 띄우는 그 자리에 마리 앙투아네트가 직접 참관을 했었어요. 만약에 입헌군주제나 뭐 19세기나 뭐 20세기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인기 많았을 것 같은 왕비는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가 공개돼요. 초상화를 한번 봐요. 입은 옷이 어때요? 이건 되게 화려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옷이. 화려하지 않죠? 수수한데 진짜. 수수한데. 그리고 이게 쉬미지 같은 거예요. 쉬미지가 속옷이죠. 여자들의 속옷 같은 거예요. 이게 속옷이에요? 속옷이라고요? 굉장히 화려한데 속옷이. 아 이게 화려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다른 초상화는 어떨까요? 로코코 시대의 어떤 격식을 갖춘 화려한 어떤 예복 같은 걸 다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속옷 같은 거를 입고 나온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퍼스트 레이디가 속옷 차림으로 사진 찍은 거야.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비난을 쏟아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옷은 면화로 만드는 옷이에요. 그 당시 면화는 어디서 주로 수입이 됐죠? 인도는 어디의 식민지죠? 영국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적국인 영국의 옷, 영국풍으로 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문제는 있어요. 점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불쌍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뭘 해도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비난을 받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다른 초상화를 그려요. 다른 초상화는 뭘까? 그걸 한번 보시죠. 자기 자식들이랑 궁정에서 가정적인 왕비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상화가 공개된 뒤에도 왕비의 이미지는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런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마리 앙투아네트의 평판은 좋아지지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